안녕하세요. 고른기의 특별전형 설명을 맡은 전국고등학교 교사 문희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 뵙고 강의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특별전형에 관련된 특별한 조금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고른기의 특별전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특별전형의 경우 일정한 지원 자격을 요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전형 중에 최근에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특별전형이 고른기의 특별전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고른기의 특별전형에 관련돼서 지원 자격이라든가 지원 전략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른기의 특별전형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저소득학생 전형 또는 농어촌 학생 전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지역적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고른기의 전형이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전형과는 다르게 여기 나와 있듯이 정원 내, 정원 외 또는 때로는 통합 전형으로 고른기의 전형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떠한 단일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는 전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학별로 독자적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제 고른기의 전형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게 되면은 맨 위에 국가보훈 대상자서부터 맨 아래에 지역 인재 전형까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지원 자격별로 단일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면 선생님들이 크게 어려워하실 일이 없는데 문제는 대학에 따라서 이러한 자격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전형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같이 묶여서 고른기의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오늘 고른기의 통합전형도 제가 같이 다뤄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고른기의 전형의 지원 자격에는 이렇게 총 8개의 지원 자격이 있구나. 자,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학도라고 얘기할 때에는 3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해 5도 학생도 저희 경기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제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을 위한 전형, 그리고 두 번째로 특성화고교 졸업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고른기의 통합전형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지원 자격을 조합해서 만든 고른기의 통합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경기도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학생의 경우에는 조만기 선생님께서 다른 강의에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자, 실제 이러한 고른기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잘 의식을 못 하시지만 해마다 계속적으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2022학년도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000명가량이 증가한 무려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는. 그리고 정원 내에서 24,000명, 그래서 토탈 53,000명가량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학생들 인원 중에 약 15%를 차지합니다. 특히 올해서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고른기의 전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고른기의 전형이 존재한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렇게 많은 15% 정도를 차지하는 고른기회 전형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 저희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고른기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거나 이러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물론 취업 위주의 학교 구조이지만 특성화고졸 졸업자 전형을 연구하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나머지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저소득 학생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저희가 다소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로 좀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나 다 존재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실제 2022학년도에 고른기회 전형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특별 전형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정시 위주의 선발보다는 수시 위주의 선발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 수능의 선발 비율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수시에서 선발하게 되며 대략적으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3,000명가량의 인원들 중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선발하지 않는 지역인재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의외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맨 위에 나와 있는, 실제로 보면은 아마 고른기회 대상자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어촌 학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고른기회 대상자 통합,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형, 그리고 특성화고졸 졸업자 전형, 이 정도가 주로 저희 경기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이러한 현황 등은 대입정보 119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 자격별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성화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 지원단 선생님들이 많이 속해 있는 북동권역이나 북서권역의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종합고의 형태로서 많은 학생들이 컨설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일선학교에 나가셨을 때 간간히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그냥 특성화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어떤 일반 전형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어떠한 특성을 알고 조금 학생들에게 다가서시면은 좀 더 내밀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원 자격의 유무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둘 중에 한 가지는 충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특성화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 모집 단위가 동일 계열인자입니다. 동일 계열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수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전문교과라 함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 2015 교육과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전문교과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지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이 여부를 파악하신 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제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동일 계열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많은 일반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동일 계열이라 함은 여기 나와 있듯이 좀 더 대학의 계열을 폭넓게 해석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과를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항만 물류, 회계 정보 이런 어떤 경제 쪽과 조금 더 관련성이 있으면은 대학에서는 경제학과를 지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건축공학부도 저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특성화고의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만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조경과도 해당이 되고요. 영상제작과 농업기계과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과가 대학의 학과와 동일 계열인지는 항상 해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러한 발표 목록을 보시고 이 학생이 동일 계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 학과는 그래도 간접적으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 학과와 관련이 있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유추하기 어려운 동일 계열 학과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얼핏 보면 일반계고 학생들을 위한 학과인 것 같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특성화고의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동일 계열의 학과인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통계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저희는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서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통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특성화 고등학교도 7개의 계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인문 계열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관광 중국어, 관광 일본어 학과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그리고 사회 계열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이라든가 이제 비즈니스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계열도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아교육 쪽에 이제 고등학교 학과가 존재합니다. 영유아 보육과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공학 제일 많은 예전에 공고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연계열 주로 예전에 농고 계열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 계열로서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 의학 계열을 위해서 간호나 보건계열 관련 학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특성화고 계열 중에서 핫한 계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체능 계열들이 많다. 영상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화장품 등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 이러한 7개의 계열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떤 계열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학과 이름만 보고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 학과에 대한 미리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학생들을 좀 상담하실 때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경우에는 조금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큰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 이유는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 수도권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서울권에 있는 대다수의 좋은 대학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 얘기는 진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선생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이러한 대학들의 컷이 생각보다 아주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꿈꾼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교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저는 선생님 살펴봤더니 전문교과 제외하고 내신이 그래도 한 1, 2등 1점대 성적은 되는 것 같아요. 후반대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덕성여대, 명지대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데이터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컷은 대부분 다 1등급대 초중반입니다.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 더 높은 내신 성적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대다수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특성을 살려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위치한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고자 한다라면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신 성적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서울의 좋은 대학은 역시 정시가 다른 일반 전형만큼 많이 열려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이제 전형의 좀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일단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 일반계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선취학 후 진학이라고 합니다. 실제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전국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가끔가다 제가 회식을 하면은 여기에 건배 구호는 일치월장입니다. 일치월장 혹시 아시나요? 예, 일찍 취업해서 월급 타서 장가가자입니다. 이게 목표일 정도로 어떠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이 먼저 우선이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진학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자,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죠.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특성화 고등학교도 대부분 다 지금의 최근의 흐름은 취업보다는 아이들이 진학을 많이 꿈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실업계, 즉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구조가 취업에 우선을 하다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의 어떠한 진학 역량 또는 진학에 대한 노하우가 생각보다는 조금은 많이 없으신 편입니다. 조금 이런 표현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조금은 민감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저희 진학지도 리더 선생님들께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좀 이 부분이 많이 좀 진학지도 리더 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쓰겠다라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동일 계열로의 진학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전국고등학교는 자동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과에서 진학할 수 있는 과는 아무래도 대학의 공학 계열로 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는 여학생들의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겠죠, 공학 계열 자동차를.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화고졸 전형보다는 오히려 일반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어촌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일반고,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일반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적 처리에 있어서 약간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문교과 2를 2, 3학년 때 집중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2, 3학년에 보통교과의 이수 단위 수라든가 과목 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학에 따라서 때로는 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원은 받지만 보통교과의 과목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9등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일반 전형 지원 시에는 내신 선출 방법에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본인들의 내신 성적이 1, 2학년 때의 보통교과 성적 일부 몇 과목만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본인들의 내신을 산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형으로 지원 시에는 조금 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덤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2020년도에 교육 통계를 살펴봤더니만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70%가 4년제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진학 희망자 중에 70%는 전문대를 희망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전문대 전형에 대한 준비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저희 이번 경기도 진학지도 리더교사 연수에 전문대 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해서 아마 공부를 하시면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시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특정 대학의 지원 가능권이나 어떤 합격 가능성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체 일반적인 특성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소득 학생 특별 전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른기의 특별 전형 중에 대부분의 전형들이 전형명과 지원 자격이 일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학생 그러면은 이거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구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전형이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는 저소득 학생 특별 전형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러한 명칭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마다 명칭이 다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저소득 학생 특별 전형이라는 표현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소득 학생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아마 다들 요 세 전형의 지원 자격은 아실 텐데 혹시 몰라서 사죽 하나 붙여드리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이르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다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가정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즉 다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이 전형 자체가 과거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웠고 또는 기회균등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웠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올해 2022학년도에 한 172개 대학의 수시 전형 요강을 좀 뒤져봐 가지고 이러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전형의 이름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많은 대학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대로 하면은 또 가끔 선생님들이 혼동하시는 게 한부모 가족은 지원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족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또는 기회균형이라는 말을 쓰는 대학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균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학도 많고요. 예전처럼 사회적 배려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부 아마 성균관대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 대신에 이웃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전형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는 전형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선생님들께서 보다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 전형은 묻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표현을 써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모집 요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형 이름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기초생활 수급권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2022학년도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은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올해서부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울 16개 대학이 정시 40%에 근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이 정시 40%에 대해서 일반 학생들을 기준으로 40%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른기의 대상자 학생들도 대부분 대학들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소득 학생 전형도 서울권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은 수능 위주의 전형이 많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많은 관심을 둘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권도 경기권이 의외로 정시에 많은 대학들이 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까지 좀 길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요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저소득 학생들의 어떠한 전체적인 이 전형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제일 윗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경기도 진학지도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모든 학교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듯이 학교 급별 차이 없이 어느 학교에나 존재한다. 우리 이 고른기의 전형 중에 유일하게 어느 학교에나 다 존재하는 아이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죽하면은 이 특목고나 자사고에도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이 학생들을 쿼터를 주고 선발하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에도 지원자들이 존재하다.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저소득 학생 특별전형의 스펙트럼은 무지 넓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조금 학력 수준이 낮을 거야, 이런 선입견도 가질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일반 전형 학생들보다 더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고등학교에서 봤을 때에는 어떠한 모습을 많이 보이냐면은, 제가 그냥 제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통계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진짜 좋습니다. 반면에 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적의 양극화 현상이 되게 뚜렷하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성적이 조금은 낮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특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소신 지원을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에 당연히 원서 접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진학 시에도 등록금이 다 면제가 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좀 소신 지원 경향, 저는 이렇게 좀 좋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묻지마 지원 경향이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 저희 교사들의 역할이 더 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이죠. 저소득 전형 지원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등학교나 농어촌학교나 다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학교 중심으로 농어촌 전형을 연구하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연구하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진학의 이너 서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 전형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선생님들은 솔직히 안 계십니다. 분명히 모든 학교에 다 존재하지만 그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부터도 농어촌 학교에 존재하면서 농어촌을 많이 연구하지만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저소득 학생들을 관련돼서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저희 경기도 진학 리더 교사들이 가져가야 되는 방향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아마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고 조금은 생소한 부분일 텐데 고른기의 통합 전형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고른기의 전형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하기도 하고 정원 외로 선발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단일 자격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여러 자격 기준을 조합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게 바로 고른기의 통합 전형입니다. 여러 지원 자격을 가지고서 한 번에 선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세 개 대학의 예를 제가 가져왔는데 A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고른기의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는 국가보훈,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촌 학생입니다. 반면에 B대학은 이름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그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이번에는 농어촌 학생이 빠지고 저소득층, 서해오도, 만학도 국가보훈 대상자죠. 그리고 C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른기의 대상자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번에는 국가보훈 저소득층 학생이 빠졌죠.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고른기의 통합전형은 대학에서 정원 내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자격이 해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이 대학이 어떠한 지원 자격을 조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실제 제가 올해 2022학년도에 고른기의 전체적인 통합전형의 주요 대학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아다시피 대부분 다 고른기회라는 이름을 조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런데 일부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자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지원 자격들이 좀 대학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원 자격별로 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형 방법을 학생부 교과라는 단일 기준을 가지고 가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어느 정도는 뽑고 있지만 그래도 고른기의 통합 전형의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류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여기 나머지 대학들도 계속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살짝 보이죠? 모든 전형의 맨 앞부분에 국가보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 고른기의 통합 전형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많은 대학들이 국가유공자만 따로 뽑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최근의 흐름은 이렇게 고른기의 통합 전형 안에다가 국가보훈 대상자를 일정한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많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고른기의 전형의 학생부 종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른기의 통합 전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정시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자격을 하나로 묶어서 정원 내에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만 선발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고른기의 전형의 어떠한 좀 특성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런 부분들 좀 평택대 같은 경우는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PTU 나눔입니다. 이름만 봤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전형을 가진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모집 요강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고른기의 통합 전형의 한번 좀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서부터는 모든 대학들이 고른기의 전형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이 고른기의 통합 전형 안에서 고른기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대폭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가유공자를 지원 자격에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99% 이상 국가유공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시 선발 및 학생부 종합 전형. 좀 전에 제가 표로 보여드렸듯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고른기회 통합 전형은 정원 내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일부 대학은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시 선발 단일 기준 전형의 보완적 전형. 자,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정시에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학생을 정시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에서는 농어촌 학생을 안 뽑겠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수시의 고른기회 전형 안에 농어촌 학생들을 지원 자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에서 농어촌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학생들을 정시에서 선발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들 대학들은 수시에 고른기회 전형 안에 농어촌 학생이나 저소득 학생들을 지원 자격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 전형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형과 함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학생 전형이 수시에 있는데 똑같이 고른기회 전형 안에 저소득 학생을 또 지원 자격으로 포함시키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복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지원 대상자, 고른기회 전형에 포함되는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이 통합 전형은 그냥 단순히 한번 지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지원 자격을 갖고 있다라면은 지원 자격의 조합에 따라서 유불리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면 어느 자격 기준의 아이들이 유리할까? 물론 어느 특정한 지원 자격을 가진 아이들의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 고른기회 전형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학생. 그러면 이런 학생 그룹들 중에 당연히 어느 아이들이 포함됐을 때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조금은 유리할 거라는 저희는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다행히 대부분의 대학들은 고른기회 통합 전형에서 지원 자격별 합격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광운대학교에서 전년도에 이러한 입시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광운대학교의 지원자 형태를 보게 되면은 빨간색의 농어촌 학생들이 36%, 그 다음에 파란색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한 28%, 차상위까지 합치면은 38%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지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합격자를 살펴보게 되면 등록자겠죠. 농어촌 학생들을 보게 되면 36%가 지원자인데 전체적인 등록자를 살펴봤더니 58%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농어촌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합격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료는 광운대의 자료인데,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고른기회 전형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지원 자격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 결과 이후에.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농어촌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전형보다는 다른 농어촌 아이들이 빠진 전형이 그래도 우리 특성화고 졸업자나 저소득 학생들 또는 다른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른기회 이제 통합 전형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 전형을 시간 관계상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이런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마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류 있을 텐데요. 사회공헌자 특별전형입니다. 보통 부모님의 직업을 기준으로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은 군인 자녀, 경찰 공무원 자녀서부터 이러한 집배원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등 어떠한 공무원들과 관련된 직업적인 그러한 좀 공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민주화운동 자녀, 의사상자 이러한 전형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형들은 대부분 다 대학 이름들이 사회공헌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또는
사회 배려 대상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저소득층 전형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장애인 자녀라든가 다문화 가정 또는 소년소년 가정, 뭐 우리 가끔가다 질문 나오죠. 소아암 및 백혈병 병력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있다라면은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은 이 지원 자격만으로 되게 유리할 거라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진학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전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이제 학교에 다 있는 거죠. 우리 가면 꼭 만나죠. 저는 다자녀 지원 자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의외로 다자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권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감리교 신학대 성공회대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종합전형으로 실시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들 전형 또한 지원 자격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얼마만큼의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통틀어서 이제 고른기의 특별전형 이제 지원 최종적으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른기의 지원 전략은 여기 나와 있듯이 빨리 넘어갔네요. 첫 번째, 지원 자격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학생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년 대비 변경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고른기의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서 전형의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말씀드렸죠. 최상위권,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합격선 역전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반 전형보다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반 전형보다 더 컷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향 안전지원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집 인원이 소인수이다 보니까 무조건 충원률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3개년도에 확인선을 좀 반드시, 그래서 당해년도만 확인하지 마시고 3개년도에 합격선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 자격의 조합 유무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고른기의 수시 6회 오리는 근무, 당연한 얘기겠죠. 무조건 6번 다 고른기의 전형을 쓰지는 않습니다. 일반 전형과 적절한 믹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른기의 전형은 해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입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이 더 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이 고른기의 전형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올해 입시에서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지원 전략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빠르게 40분 동안 고른기의 어떤 전형의 대략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마 제한된 시간 때문에 대략적인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마 좀 안내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더 기회가 된다라면은 좀 더 다양한 자리에서 어떠한 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아이들의 성적대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대를 좀 분석해서 그런 결과를 나눔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